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은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두 번째 6월 19일 대책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추가 대책으로 9월 5일 또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한 번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고 앞으로 사고 싶은 집은 첫째 투기 지역에 있는지, 두 번째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지, 세 번째 조정지역에 있는지, 네 번째 이 세 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다면 이 살고 있는 집을 만약에 다주택자로서 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이 네 개 지역 밖에 있을 때 또는 조정지역에 있어서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지역으로 아니면 셋 중 어느 지역에 집을 사고자 할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면 맨 먼저 6월 19일 정해진 게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란 말 그대로 청약을 하는데 관련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에 관한 대책을 직접 규제를 합니다.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하고 이런 내용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조정지역 또한 국토교통부가 정했기 때문에 청약하는 제도랄지 또는 재건축, 재조합원의 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한 국토교통부가 정합니다. 그러나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정합니다. 기획재정부란 조세와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세와 금융이란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간접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어쩌면 직접 규제보다 간접 규제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 것, 특히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 왜냐하면 지방세와 관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그리고 보유과세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 이래서 기획재정부가 관한 내용들은 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러한 세금을 세법에 관한 내용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또 대출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것을 투기지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어디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8.2 대책의 내용이 뭐고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2 대책 부동산의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제도 변천, 50년 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 그리고 취임 후 2017년 6월 19일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모든 정책은 첫 번째 이름이 중요합니다. 과연 6월 19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다음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만들겠다는 거고,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 6월 19일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지만 8월 2일은 안정적 관리했더니 안 되더라는 얘기요. 이래서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 그냥 안정화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하겠다. 단기 수요만 억제하고 장기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 9월 5일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8.2 대책 후속 대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를 보면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이 토지의 양도 차익에 과세함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거고 1967년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발표하자 우리나라 땅값은 교통의 속도와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전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KTX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교통의 역사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만큼 땅값 속도 또한 올라간다는 사실이요. 11월 19일 법률 제1972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전문 15조 부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 부산,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경부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를 과세로 과세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자는 과세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고 50% 세금을 부과하는데 1974년 양도소득세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폐지됐다. 현재 여러분이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땅값은 19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이때 10배 집값도 뛰게 됩니다. 물론 집값이 30년 동안 약 100배가 뜹니다. 100배라고 하면 실감이 안 가겠지만 개포 2단지를 보면 800만 원에 분양받아 8억에 처분을 합니다. 30년 만에. 이래서 1년에 3배씩 뛰었는데 그 1년에 3배씩 뛴 것 중에서 가장 집값 상승이 땅값 상승이 높았던 때가 86, 87, 88입니다. 이러니 엄청난 집가 상승에 따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빈부 격차가 심해지자 1990년에 토지 공개념 택지 소유 사항안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종합토지세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놓고 거민계약서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쓰도록 하고 있었지만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인정해주는 후퇴가 됐고 미등기 전매나 등기 원인 허위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그 다음 1995년 7월 1일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 2006년 1월 1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차익계산 시 원칙이 실거래가격 AU가 기준시가가 되어 취득가격, 양도가격은 100% 투명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지금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래서 부동산에 관한 이익 중에 양도차익, 개발이익, 임대소득 중에서 양도차익은 100% 투명화됐다. 아직 안 돼 있는 게 임대소득이고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투명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종 비용이랄지 수입이랄지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50년 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를 보면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1968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조치 세제 및 종합소득세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197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가 시행됐다. 그 다음 1977년 9월 1일 부가치세 첫 애정신고에서 신고인원이 76만 8,018명이었다. 그 다음 1980년 전두환 정권 때 주택 500만 호 건설 주택증약제도를 도입했고 1990년 토지공개념, 종합토지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도시 건설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가 도입되고 그 다음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냈지만
이로 인하여 1997년 11월 20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2005년에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고 이때 재산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기 위해서 주택분, 토지, 건물을 포함시켜 주택 공시가격을 도입하고 그리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미국발 금융 위기에 미국 기준 금리가 5% 초과되고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5천호가 되어 LTV를 50% 낮추는 극단적 금융 강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2011년 주택 전세 과세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에서 부부, 인별, 별도 합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014년 9월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하여 LTV DTI를 50%에서 60, 70%로 확대를 하고 2017년 양도소득 세율을 6%에서 40% 비삼용지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10% 추가 과세가 되었다. 역대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노태우 정부 때 70%가 전국에 뛰었는데 서울은 그것보다 높은 71%가 됩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전국이 3%, 서울이 2%, 오히려 전국이 더 올라가고 김대중 정부는 전국이 38%, 서울은 60%가 뛰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전국이 42.92%가 뛰고 서울은 24.19%가 뛰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전국은 1.96, 서울은 13.09%가 뛰었다. 서울 뉴타운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는 전국은 7.46, 서울은 8.62%가 뛰어 전국적 상승하고 그 다음 서울의 상승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가격, 물가 및 가계부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짬을 내서 한번 이 도표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과연 역대 정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거는 과거요. 그죠? 물론 현재는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물가, 가계부채 변화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 내용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 첫째가 공공임대주택 연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일반 정부들은 500만 개를 짓겠다는 전두환 정부, 200만 개를 짓겠다고 하는 노태우 정부, 300만 개를 짓겠다고 하는 김영삼 정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17만 개 그것도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지 민간 건설, 공공건설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중 17만 개를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그 다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임대차 계약갱신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이지만 한 번에 한해서 2년을 임차인이 내가 다시 산다 안 산다 계약갱신에 관한 권리권을 임차인에게 주어서 임차인은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물론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여러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변경돼도 4년 또는 준공공 8년까지는 5% 이상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한제가 적용되기는 됩니다만은 임대사업 등록하지 않은 것 현재 우리나라 전월세 주택이 약 840만 개 중에서 약 200만 개 정도가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640만 개 정도는 아직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든 임대차 계약 갱신 권이든 전 정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60% 300석 중에 180의원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런 법률적 절차를 보면 아직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LTV DTI 완화를 연장 반대하고 그 다음 500여 개 구도심 노후 주거지 대상 도시 재생 뉴딜을 하겠다. 1년에 10조씩 50조를 도심 재생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은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선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시키고 맞춤형 LTV DTI를 강화시키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시켰으며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책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6월 19일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조정 대상 지역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시키고 맞춤형 LTV DTI를 강화시키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시키고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행위를 점검 무기한 실시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를 적극 홍보해서 업다운을 신고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게 6월 19일에 발표된 대책인데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파리 대책을 불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강남 4구의 21개구 민간택지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시켰고 서울 전 지역 전매 제한 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됐고 6월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많은 방송과 신문, 언론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번 되풀이 반복하여 설명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추가 선정은 어디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오늘 설명하려는 핵심이 파리 대책 실수요를 보호하겠다. 어떻게 보호하겠는지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인데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열지구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 수요 관리 및 투기 수요 조사를 강화하고 실수요 서민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를 위한 청약 제도를 정비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 조정지역, 그리고 밖에 어떤 제도들이 도입되고 또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서 조심할 건 여러분들은 파리 대책의 내용을 보면 8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것,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8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게 최고로 무섭습니다. 당장 시행한다. 이건 이미 법에 있는 것이고 법과 영과 규칙 중에서 규칙은 장관이, 영은 국무위에서 대통령이, 그리고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분양권을 양도하면 지금은
2년 미만 보유하면 50%, 2년에서 1년 사이 1년 미만 보유하면 40%, 그 다음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부터 40%까지 기본세율인데 분양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 부과하겠다. 이렇게 세율을 바꾸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정하는 것, 2주택자의 경우에 조정지역에 2주택자가 있으면 10% 세율을 더하고 3주택자는 20%를 더해서 최하 26%부터 최고 내년에 소득세 최고가 42% 한다고 하니까 무려 62%까지 세율 적용이 된다. 이것도 현재 세법은 없습니다. 현재 세법이 없는 것 지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안개 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8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폭풍, 태풍보다 무서운 것은 안개 속입니다. 내년 1월 1일, 4월 1일부터 시행될지 안 될지는 현재 안개 속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책의 핵심 투기지역에 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지 조정지역에 있는지 조정지역 밖에 있는지 8월 3일부터 시행되는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네 가지 세 가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에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와 세종,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정비하겠다.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조사 수요 강화 정책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이건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부여 특별공제 배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비과세 실거주자 요건 조정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것은 8월 3일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을 무조건 50%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게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LTV, DTI를 강화하고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 인별을 세대로 세대 전체 집 하나 있는 자를 우대하겠다.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유대하겠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급 정책이 없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자 뭘 만들었습니까? 아예 서울을 통째로 옮겨버리자. 서울의 기능 중에 행정, 세종, 복합도시로 옮기자 2200만 평을 수용을 합니다. 또 공공기관들은 기업 혁신도시로 옮기자. 혁신도시로 옮기자.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기업 재벌들의 본사들은 기업도시로 4개, 6개 기업도시 물론 이 중에 세종시 투기지역에 선정될 만큼 잘 나갑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도 어느 정도 50% 이상은 잘 나가고 기업도시는 거의 잘 나가지 않습니다. 충주, 원주 정도 기업도시는 성공한 것 같고 나머지 레저, 골프 이런 것으로 가는 휴양 중심의 기업도시는 거의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업도시가 안 가야 휴양이 드는 거지. 기존에 있는 자연 환경에 기업도시를 만들면 환경이 더 훼손되는 거지. 그게 무슨 기업도시 역할이 크겠습니까?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 호 공급하겠다. 그러면 어디를 공공택지를 확보할 거냐? 신혼, 희망, 타운, 수도권에 3만 개, 전국에 5만 개, 수도권 3만 개, 수도권에 연간 10만 개를 어디에 지을 거냐? 서울에 지을 곳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물론 MB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중단된 그린벨트. 그런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혁신도시로 떠난 공공건축물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경찰서에 임대주택을 지어보자. 경찰서를 주상복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치안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 여성들에게는 아마 인기가 짱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임차인의 조건을 여성 이런 걸 한다면 상당한 인기는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청약 예금 1순위자가 1,000만 명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집이 있는 자, 집이 없는 자 어떻게 청약을 해야 될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전매 제한을 도입하고 오피스텔 공급 관리를 개선하겠다. 흔히 풍선효과라고 하죠. 주택시장을 규제하면 이 여유 자금들이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택시장이 가격이 올랐다. 이게 현재 집값 상승한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주택시장을 누르면 다른 데가 뛰어올 거다. 이게 상간이면 오피스텔인데 이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도 정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11개구 자치구 세종 투기지역 지정을 보면 빨간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 빨간 곳의 공통점은 강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 지역 강이다. 강. 강은 물이요. 물은 풍수에서 돈으로 보는 겁니다. 재물로 본다. 물론 옛날에 인위적으로 강남을 개발했지만 그러나 때가 지나니 오히려 자연의 형태가 좋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산. 노원은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 그리고 강동의 일자산, 또 강남의 대모산, 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대모산도 있고 물난리난 곳이 있는데 산사태난 산, 그 다음 탄천, 그 다음 청계천, 양재천, 한강, 이러한 강물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투기지역이 됐다. 그 다음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고, 물론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는데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 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장기부의 특별공제 적용 배제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를 더하여 16%부터 56%까지 하고 3주택자는 26%부터 20%도 하니까 60%까지 하겠다. 그러나 내년에는 여기에 최고 세율이 42%가 되어 물론 58%, 여기에는 62%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건 8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격 9억 이하이면 비과세하던 것이 2년 이상 거주권이 추가되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18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정책.
조정대상 지역에 관한 것,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것, 투기 지역에 대한 것들 다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이것도 요약 정리한 표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금융, 청약, 공급, 정비사업, 기타, 불법행위 근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부의 특별공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이 8월 3일부터 추가됐고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50%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하겠다.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것.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해당하는 것. 서울 11개, 세종시 투기지역이죠.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것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이고 9월 5일 추가되어 청약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인천 연수구, 안양 만안 동안구, 성남 수정 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 전 지역인데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에는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과 효과를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사업 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감하거나 분양 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과열교회에 지정하는데 감소해도 가격 상승 우려로 지정하는 것이고 주택 전매유가 상행하면 다만 이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효과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이 금지되고 분양가가 공시되며 대출 규제 DTI, LTV가 강화됩니다. 추가된 42개의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 기준을 변경했다. 현재 주택가격, 분양가격,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 A, C, D 중 하나와 그 다음 A, B, C 중 하나 기존에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3년 연장해서 2020년 12월 30일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5% 제한하고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그 다음 임대주택 사업자 감면 요건을 강화하여 임대소득, 소득세, 법인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 이하 4년간 준공공임대 8년간 임대하고 3호 이상 임대를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은 30%, 준공공임대주택은 75% 감면하겠다. 그 다음 임차인 월세세 공제율을 현재 10%인데 12%로 확대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 최고 세율 적용 과표를 3억에서 5억까지 40%를 5억 초과하면 42%로 올리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들이 현재 개편안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절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8.2 대책
2월 19일 대책 그리고 50년 동안 흘러온 대책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절세 방안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